가족이란 지금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마을 한쪽에 오래되어 지붕이 삐걱거리는 집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그 집은 특별할 것 없어 보였지만 안에는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가족이 살고 있었지요. 그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혼자가 된 뒤 머물 곳을 찾아왔고, 어떤 이는 버팀목을 잃고 길을 헤매다 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 하나는 어른들의 손에 이끌려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은 알지만 불러내기 어색했고, 같이 앉아 밥을 먹어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웃음은 쉽게 나오지 않았고 한숨은 자주 섞여 나왔습니다. 겉모습은 누가 보아도 분명 가족같이 보였지만 마음은 아직 따로따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학교에서 그려온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주제는 가족이었지요. 종이 위에는 엄마, 아빠, 동생 대신 옆집에서 자주 놀러오는 할머니, 이 집에 새로 들어온 삼촌, 그리고 함께 사는 언니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른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건 가족 그림이 아니잖니? 가족은 부모님, 형제자매를 그려야 하는 거야.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머뭇거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근데 나랑 매일 밥 먹어주고 같이 웃고 내가 울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족 맞지 않아요?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어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묵은 돌덩이가 툭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말한 건 단순한 정이었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국물은 넘칠 정도로 대화가 많아졌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는 손길이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집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들 가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 되었지요.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그 끈은 얇아 보였지만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물론 세상은 그들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가끔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은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사네. 저래서 오래 버티겠어? 그럴 때마다 식구들은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와 함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말들은 아무 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주느냐였으니까요. 어느 겨울밤 모두가 모여 뜨끈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고 있을 때 삼촌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라고 약속할까? 서로 떠나지 않고 힘들어도 옆에 있어주는 가족.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며 외쳤습니다. 나 찬성. 나 진짜 가족하고 싶어. 그 웃음소리에 모두가 따라 웃었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에게 서툴지만 다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서운함이 쌓이기도 했지만 다시 식탁 앞에 모이면 미소가 먼저 나왔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앞가림도 할 만큼 자랐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말하는 건 늘 같았습니다. 내 가족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세상 그 어떤 혈연보다 더 단단하게 저를 지켜줬어요. 그 말을 듣던 어른들의 눈가에는 저절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툴고 어설펐던 만남이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준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나그네들 가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제 비웃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또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곁에 남아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건 곧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선택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